오늘은 사과대추나 감나무 이런 유실수를 심어서 절대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특별히 사과나무 같은 거 이거 심어서 다른 사람보다 1년 빨리 열매가 맺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목을 사오셨으면은 심기 전에 물에 이렇게 한 2~3시간 담궈 놓으면은 뿌리 활착이 더 좋은데, 그냥 물에 담궈 놓으시는 것보다 뿌리 밝은제라고 있어요. 이런 뿌리 밝은제가 있거든요. 뿌리 밝은제를 섞어서 2~3시간 놔두면 훨씬 잔뿌리가 잘 나오고 뿌리 활착도 잘 되고, 또 이게 뿌리 소독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대규모로 심는 농가는 다 이렇게 뿌리 밝은제 물에 타서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2~3시간 있다 심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로 조금씩 몇 그루 심는 분들은 굳이 이거 안 해도 되지만은 이거 하면 더 좋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덩이를 파야 되는데, 구덩이는 깊이 20cm, 지름 30cm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 뿌리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흙 윗부분이 영양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낙엽 같은 거 전부 다 썩어서 영양분이 많으니까 위에 걸 살짝 걷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나중에 넣으시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나무 뿌리보다 조금 더 크게 깊이 한 20cm, 지름 한 30cm 정도로 해서 이렇게 파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묘목을 오늘 저희들 심을 묘목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과 미얀마 부사예요. 그리고 이거는 감나무예요. 감나무는 여기 보세요. 접을 이렇게 한 번만 붙였죠. 이 비닐 바로 반드시 떼야 됩니다. 이거 비닐 안 떼면은 이 나무가 자라면서 비닐이 나무 안에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태풍 불고 바람 세게 불면 이게 딱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거 비닐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거 뿌리를 좀 손질을 해야 돼요. 그냥 묻는 것이 아니고, 뿌리는 굵은 뿌리 있죠. 굵은 뿌리는 자르세요, 이거. 그리고 너무 긴 거, 썩은 거, 다친 거 이런 거 다 자르세요. 굵은 걸 잘라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뿌리에 이 생장점이 멈춰가지고 잔뿌리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잔뿌리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이 뿌리 긴 거 이걸 넣어가지고 막 구덩이에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르시길 바랍니다. 긴 거는. 긴 건 다 잘라주세요. 굵은 것도 자르고 썩은 것도 자르고, 자, 요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감나무인데, 감나무가 지금 얼마나 높습니까? 이거 한 4m 되죠? 위에 한번 보세요. 한 4m 되는데, 이거 다, 이래가 키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한 이 정도 돼가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기가 저희들 사과대추 농장인데, 한번 보세요. 사과대추는 이거보다 짧게 짧습니다. 땅에서 한 30에서 40cm 대구로 자르는데, 이거 단감나무인데, 단감나무는 한 이 정도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심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문 농가에서는 보면 여기에 상토를 이렇게 좀 붓는 경우가 있어요. 상토. 여기에 상토죠. 이 상토를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뿌리 활착이 더 잘 된다고 상토를 부어요. 근데 저희 지역에 그 농협 이사님이 사과를 한 10,000평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이래 상토를 넣어서 해보기도 하고 그냥 해보기도 하고 다 실험을 해보니까 상토 넣어도 큰 효과를 못 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나중에 이걸 다 걷어서 보니까 이게 그대로 있더랍니다, 이 상토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름처럼 뭐 섞고 없어지지 잘 안 해요. 그대로 했어요. 이 상토는 뭐냐면 상토와 배합토 차이점을 제가 제 동영상에 보면 있는데, 이거는 모종 키울 때 보면 여러분들 씨앗을 요렇게 심어놓고 물 줘놓으면 온도가 맞으면 싹이 싹 올라옵니다. 근데 이 상토는 그런 기가 오래 없어요. 30일 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놓고 나중에 우리 농협 이사님이 파보니까 이게 그대로 있더라. 그거 뭐 효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 그래가지고 나는 그다음부터 안 넣는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효과가 넣어놓으면 조금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효과가 없어요. 차라리 상토를 넣는 것보다는 뿌리 밝은 재에 2~3시간 담궈 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거는 여기가 저희 대추밭이에요. 대추 농장인데, 저 뒤로 다 농장인데, 저도 이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몇 그루 심는 분들은 상토 이런 거 하시지 말고, 그리고 또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상토 넣는 것보다는 뿌리 밝은 재에 2~3시간 담궈 놓으세요.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부드러운 흙, 맨 위에 싹 걷어놨는 10cm 위에 처음에 걷어난 흙을 붓는 거예요. 한 70% 정도 붓습니다. 70% 정도 묻어요. 70%. 자, 70% 정도. 다 완전히 흙을 덮지 말고 70% 정도 이렇게 덮는 거예요. 70%.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을 여러분 2번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흙을 한 70% 해놓고 이렇게 물을 흠뻑 주세요. 흠뻑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주느냐 하면은 흙하고 뿌리하고 그 사이에 공기층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흠뻑 주고 나신 후에 또 흙을 덮는 거예요. 흙을 덮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 물집을 내줘야 됩니다. 물집을 내가지고 또 물을 흠뻑 주세요. 자, 여기서 전에도 제가 이거 모목 심는 거 올린 적이 있는데 질문하는 분들이 이래요. 그러면 선생님, 거기에 그름을 좀 뿌려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모목 심을 때는 절대로 그름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름을 넣으면은 가스 피해를 받아요. 그러면은 도리어 뿌리가 상합니다. 뿌리가 상하면은 얘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뿌리냐 하면은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그럴 때 그름을 조금 주시면 돼요. 지금은 절대 그름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지금 접목 부위잖아요. 접목 부위인데 묻을 때 접목 부위 위까지 묻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가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흙을 묻으시는데 그렇게 묻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물을 줘놓고 또 흙을 해놓고 발로 또 막 밟거든요. 밟아도 안 돼요.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뿌리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주고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흙을 싹 덮어 놓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접목 부위니까 접목 부위 아래로 이렇게 싹 덮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물집을 없애도 심어 놓고 난 후에는 물집을 이렇게 좀 해 놓으면 좋아요. 그래야 비가 와도 물이 고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래 놓고 막 밟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두시길 바랍니다. 사과대추나 감나무나 일반 유실수는 접목 부위가 한 군데예요. 근데 사과나무는 여러분들 이거 미얀마 써놨죠. 미얀마. 이제 사과나무 중에 부사 중에 미얀마 품종이 있습니다. 미얀마 홍로 시나노 골도 있고 다 이런데 이거는
미얀마예요. 부사 중에 제일 많이 심고 제일 많이 모든 분들이 좋아하고 저장성도 좋고 맛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사과나무는 지금 이거는 뒤에는 단감나무인데 이 사과나무는 접목을 보면은 전부 다 두 번 했어요. 접을 두 번 붙였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한 번 있고 요 위에 한 번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심는 방법이 다른 거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이중 접목이라고 합니다. 이중 접목. 여기도 보면 다 이중 접목을 해놨어요. 여기도 한 번 접을 붙였고 여기도 접을 붙였죠. 이중 접목된 이 사과나무는 심는 방법이 또 일반 대추나 다른 감나무 유실수하고 틀립니다. 여기 접붙이고 여기 접붙였죠. 뒤에 단감나무는 접목 부위가 한 군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접목 부위를 비닐로 돼 있는 걸 풀으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밑에 있는 접목 부위 비닐 있는 거 이거는 풀지 않아요. 요 위에 접목한 이 부분만 풀면 됩니다. 이 부분만. 지금 이것도 빨리 안 풀어 가지고 파고 들어갔어요. 자,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요렇게 이게 계속 놔두면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 꺾어져 버립니다. 바람 많이 불면. 그러면은 사과나무 이중 접목은 왜, 어떤 분이 그래, 왜 그러면 두 번 접목을 하나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 씨를 뿌려놓으면 1년 만에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면은 여기를 딱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여기에 접을 붙여 외성 대목이라 해서 M26 대목을 접붙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외성 대목은 사과나무가 빨리 크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을 붙여서 1년 후에 되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럼 여기 또 잘라버립니다. 여기 잘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접을 붙이는데 내가 무엇을 접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품종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얀마를 붙이면은 이 나무가 이제 미얀마가 열리는 거예요. 홍로를 여기에 접붙이면 홍로가 열리는 거예요. 황금사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부사 중에 노란 사과가 있어요. 시나노 골드를 여기 접붙이면 요게 이제 시나노 골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한번 접을 붙이고 여기에 한번 접을 붙이고 이중 접목합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는 전부 다 이중 접목해요. 자, 그러면은 이중 접목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심느냐? 뿌리는 똑같습니다. 뿌리가 막 굵고 상처나고 긴 거는 잘라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손질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길다고 막 꾸개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접을 두 번 붙였는데 밑에 접 붙인 그 비닐 이거는 여러분들 떼면 안 돼요. 떼고 심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나무가 수세가 굉장히 좋아져 버립니다. 나무가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꽃눈이 잘 안 맺혀요. 그러면 사과가 빨리 안 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하냐? 요 두 번째 이 접붙인 데서 20cm 한 요 정도 밑으로 땅을 요렇게 딱 파묻어 놓습니다. 요렇게 파묻어 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야는 결국 가서 밑에가 도태가 돼요. 밑에가 도태가 돼서 떨어져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는 가는 와이어를 이어가지고 묶어버립니다. 나중에 빨리 떨어지라고. 근데 비닐을 떼지 않고 그냥 놔둬도 묻어도 결국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살아요? 여기 묻어 놓으면 여기서 뿌리가 나와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이제 심는 거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심어 놓고 요거 전지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뿌리가 이게 너무 길잖아요. 뿌리가 너무 길어가 막 이렇게 꾸개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꾸개가 넣지 말고 자르세요. 자, 너무 긴 거는 잘라주고 되게 긴 것도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뿌리 밝은 지 두세 시간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느 정도 묻느냐 하면은, 두 번째 접목 부위에서 15cm에서 20cm, 이렇게 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묻으면은, 묻어놓고, 물을 주고 또 비 오고 이러면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마이가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접목 부위가 위인데, 많이 올려서 묻으면 묻을수록 수세가 좋아져가지고, 꽃눈이 잘 안 맺힙니다. 그러면 사과가 잘 안 달린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15cm에서 20cm 이 상태로 묻어줘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자, 그러면은 제가 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처음에는 조금 전에 그 감나무 있죠? 단감나무하고 똑같습니다. 한 70%만 이렇게 흙을 넣어놓고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을. 흙을 70% 정도 해가지고 물을 흠뻑 주세요. 흠뻑 준다는 말은 막 죽처럼 되도록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흠뻑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줘놓고 놔두는 거예요. 다 가라앉을 때까지.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물이 내려갈 때까지 전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 보면은 사과대추 농장인데 사과대추는 땅에서 30-40cm 되면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근데 사과나무는 절대로 자르면 안 됩니다. 사과나무도 보통 저희 동네에도 보면은 한 1m 30에서 1m 50에 잘라버리거든요. 자르면 안 돼요, 사과는. 사과는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잘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사과나 모든 이 유실수는 정부 우세성이라고 해서 여기 잘라버리면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가 열매 달릴 생각은 아니고 자기 죽을까봐 위로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2-3년 지나면 사과가 달리지만은 결국 사과 달리는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많은 농가가 지금도 이거 자르고 있어요. 한 1m 30에서 1m 50을 자르는데 이 자르시면 안 됩니다. 자르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대신 옆에 나오는 가지 있죠. 옆에 나오는 가지. 여기 보면은 옆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걸 주지라고 하면 이걸 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쉽게 말씀드리면 가지인데 가지 이거는 다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요 보면은 가지도 자르실 때 요 보면 꽃눈이 있어요. 꽃눈을 놔두고 바삭 자르지 말고 꽃눈을 놔두고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서 더 빨리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 딱 자르면 이렇게 꽃눈이 딱 나와가 요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들 이걸 바삭 요렇게 자르면 안 돼요. 요렇게 요도 보세요. 여기도 우리 이사님이 요 딱 잘라놨잖아. 그래 요래 나와가 요 꽃눈이 딱 열렸잖아. 요래 잘라보면 안 됩니다. 요 모목 심어놓고 여기 나왔지. 요도 보세요. 요 이사님 요 딱 잘라 놓으니까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렇게 해야 되지. 요 바삭 요렇게 잘라보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 농협 조합은 이사님 밭인데 이사님 전지할 때 상세히 한번 영상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놔두면 요 꽃눈에서 요렇게 작은 게 요렇게 나옵니다. 또 요렇게 하면 사과를 다른 사람보다 1년은 더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나오면 여기서 한 7cm 정도 되면 또 잘라버리는 거예요. 원래 나옵니다. 원래 심어 놓으면은 요렇게. 그리고 여우에도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 가운데 거를 놔두고 나머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요렇게. 자, 그래 절대로 이거 1m 30이나 1m 50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잘라도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사과 달리는 시기가 늦다 그 말입니다. 1년은 늦어져요. 이렇게 하면은 내년에 이 사과가 달립니다. 자, 그러면은 물이 이제 거의 다 빠졌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자, 여기가 접붙인 곳이니까 20cm를 요렇게 놔두고 묻으시면은 나중에 한 5cm 정도가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가 접붙인 곳인데 바삭 이렇게 묻어버리면 얘들이 나중에 수세가 좋아져 가지고 사과가 잘 안 열립니다. 모든 나무는 수세가 너무 좋으면은 사과가 안 열려요. 여기 우리 사과대추도 수세 안 좋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껍질에 박피라고 해서 톱으로 껍질을 살짝 긁어버립니다. 근데 묘목을 심으실 때 아예 수세 안 좋게 이렇게 심으셔야 됩니다. 한 20cm 이렇게 놔두면 5cm 정도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흠뻑 주는 거예요. 물은 아끼지 말고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공기층을 없애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흙하고 뿌리하고 딱 밀착이 되도록 공기층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흠뻑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화로 막 이렇게 밟으면 안 됩니다. 이 장화는 일반 장화가 아니고 개미 장화예요. 굉장히 가볍고 편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가정에 몇 그루 심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지주대를 이렇게 고정하세요. 이 지주대를 왜 고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불면 잔뿌리가 움직여요. 그러면은 잔뿌리는 뚝뚝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게 뭐냐면 나무 사이라는 거예요. 나무와 이 지주대 사이를 요렇게 붙어 있으면은 여름에 폭염 때 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러면 여기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나무 사이 이거 해도 되고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일러 엑셀 보온재 있죠. 그거 해도 됩니다. 저는 이게 있어서 하는데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사과대추 농장인데 저기 파이프 보세요. 전부 다 파이프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요렇게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은 나무를 삼각으로 요렇게 해서 삼각으로 요렇게 만들어 갖고 꽁꽁 묶어줘도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이 거의 다 빠졌죠. 물이 다 빠졌으면 이렇게 싹 덮는 거예요. 절대로 장화신은 신으로 밟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자, 이것도 약간 물집을 이렇게 쳐면은 물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두면은 비가 오고 하면은 자, 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냐? 여기에 이렇게 심어 놓고 방치를 해 놓으면은 풀이 조금 있으면 우적죽선처럼 자랍니다. 그래서 풀이 자라지 못하게 여기 비닐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놓든지 제일 좋은 거는 부직포 해 놓으면 제일 좋아요. 왜 부직포를 해 놓으면 좋냐 하면은 수분 유지도 되고 잡초 방제도 됩니다. 이것을 해 놓지 않으면 막 풀이 나가지고 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대충 농장에도 지금 다 이거 깔아놨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걸 다 깔아놨는데 여러분들 집에 몇 그루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그맣게 그냥 자르세요. 집에 그냥 몇 그루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료포대 있죠. 비료포대를 잘라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가운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부직포나 비닐을 밑에 덮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잡초를 방지하고 수분 유지가 됩니다. 오늘은 묘목을 심어서 절대 죽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범을 보였는데, 여러분들 이제 묘목 심으실 때 여러분들
잘 심는 분들은 여러분들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나는 이제 묘목을 처음 심는다 이런 분들은 이걸 참고를 하세요. 제가 심은 거 그대로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상토가 있지만 상토 안 주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뿌리 밝은 데 있으면은 뿌리 밝은 데 2~3시간 해놓고 하시면 훨씬 좋지만은, 나는 이거 뭐 2~3그릇밖에 안 심는데 언제 또 뿌리 밝은 데 사고 그냥 심어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이 뿌리 손질을 해야 되고 여기 있는 비닐을 여러분들 제거를 해야 돼요. 이중대목 같이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밑에 거는 그대로 놔두고 위에 것만 제거하면 되지만, 이런 감나무 또 우리 여기 사과대추 이런 거는 전부 다, 다른 거는 이 접목 부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비닐을 전부 다 떼시고 그렇게 심어 놓고 물 주시고 이렇게 부직포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잘 자랍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귀 굽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붙들어 매줘야 됩니다. 그래야 태풍이 불든 바람이 불든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딱 뿌리가 고정이 돼 가지고 더 빨리 활착이 돼가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무 심어서 절대 죽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이렇게 써놓으시길 바랍니다.